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왁진대 나오십시오. 네, 조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3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 김보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3명의 구체적인 파기 사유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가장 불이익한 판결이 내려진 건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코어 스포츠에 준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가격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 모두 뇌물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제3자 뇌물을 포함해서 뇌물 공여 액수가 86억 원으로 2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것보다 배 이상 커진 건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일 큰 부분이 말 3마리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이 말 3마리를 삼성전자가 산 것은 맞지만 이 소유권까지 최 씨 측에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2심 판결이었죠. 네, 그렇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말이라는 게 소유권, 법적 소유권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고 실질적 사용 권한만 넘어가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최순실 씨 사이에는 이 말 3마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의사적 합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3마리도 뇌물로 포함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말을 사준댔지 언제 빌려준댔냐 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 박 사장은 이에 대해서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가 소유권 이전을 원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단독으로 만났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선수들에게 말을 사줘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점도 인정이 됐고요. 또 처음 샀던 말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구매한 말들은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소유권 기재 명시해라 이런 부분이 빠진 점도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시키려고 했다 이런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네, 말의 처분 권한이 최순실 씨 측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횡령 액수도 따라서 같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뇌물액이 이 앞에 인정된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비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서 그 부분을 뇌물로 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뇌물액이 말 3마리가 34억 원이잖아요. 이 부분과 영재센터 16억 원까지 하면 50억 원의 뇌물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 말은 곧 삼성전자에서 꺼내온 자금도 50억 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횡령액이 같이 올라가면 형량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이 좀 높은데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전에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 뇌물과 횡령 액수가 1심의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판결 같은 경우에 뇌물 액수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판결 절차적인 문제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떤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뇌물을 받아서 기소된 경우에는 뇌물죄와 다른 혐의들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죄는 징역 얼마, 직권남용 이 부분은 징역 얼마 이렇게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선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분리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 부분 분리선고해라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앞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고 특검 측에서만 상고를 했는데 특검이 문제 제기한 2심의 무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번에 판단을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즉 삼성 측이 재단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과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의 가격이 아닌 말의 보험금 그리고 차량 구매 대금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 판결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한편 최순실 씨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법원에 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한 부분이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심에서는 기업들을 강요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부분에 강요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요죄를 살펴보면 협박과 폭행으로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강요죄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을 사람의 의사결정이 제한될 정도로 겁먹게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인정된 부분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번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도 선고 직후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 3마리라든지 영재센터 부분,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검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2심보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과 나아가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부분의 형을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절차적인 이유로 파기환송이 됐고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되면서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